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원입니다. 10월 첫째 주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에 좀 아쉬운 일들이 있으셨다고 하면 조금 미리미리 이제 좀 서둘러서 마무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이 되면서 이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아침에 이제 파카를 입고 조교시키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 조교시키는 말과 두 번째 말 탈 때까지만 해도 좀 쌀쌀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럴 때 또 마필들의 컨디션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찾아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집중을 하겠고요. 이번 주는 이 서울에서 KRA 클래식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이 말과 기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부재 중인 기수들도 있고요. 서울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뒀으면 좋겠는데 이제 서울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도부터 서울의 마필들이 좀 좋은 마필들이 많이 가면서 이 부산에 좀 하락세가 점쳐지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서울에서 펼쳐지는 그 경주에 예상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준비하시는 예상가분들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5일 금요일 11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11개 경주 중에서 제가 4경주와 7경주를 4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7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두 개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해설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인기마필들을 좀 먼저 볼 수가 있는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뛰었던 전력의 발걸음으로 보면 안쪽에 있는 5번 모닝브라보와 외곽에 있는 9번 영성스타, 이 두 마리를 좀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9번 영성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전 데뷔전에 뛰었던 발걸음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편성 자체도 강편성에서 뛰었고, 영성스타가 못 뛰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던 이 권토중내와 원더플라이 두 마리가 좀 상대적으로 잘 뛴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이 데뷔전을 치르는 9번 영성스타가 결코 잘 못 뛴 건 아니다. 이번에 게이트가도 외곽으로 완벽하게 밀려났지만은 안쪽에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보낼 마필들 보내놓고 외곽 선입전개로 차분하게 따라가 준다고 하면은 이 9번 영성스타는 이번 경주 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5번 모닝브라보가 직전에 비인기 마필이었는데 아주 가볍게 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자, 그 당시 경주를 보면 물론 이호식 기수가 잘 탄 것도 있지만 주행검사 이후에 마필의 발걸음의 변화의 폭이 상당히 좀 컸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놓친 게 아쉬운 부분인데, 자, 이번에는 또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호식 기수의 기승술과 조상범 기수의 기승술을 비교하기는 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조상범 기수도 좀 몇 달 전과 다르게 요 근래 약간 좀 차분하게 기수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말을 타는 경우가 매번은 아니더라도 종종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실력이 향상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경우를 좀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9번 영성스타를 축으로 5번 모닝브라보를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한 마리 봐야 될 마필이 안쪽에 있는 3번 파워 어메이징이죠. 파워 어메이징. 마필의 이름은 상당히 좀 센데, 자, 이렇게 말의 이름이 좀 세고 잘 뛰는 마필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만, 이번 경주에는 저는 이 3번 파워 어메이징을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직전 경주 일단 1000m, 1300을 다 뛰어봤습니다. 앞과 뒤를 다 재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전 1300을 뛰면서 선입전개를 잘 이끌어냈고, 끝걸음은 조금 무뎌졌지만 이번에 거리를 줄여서 1000m 출전에 안쪽 게이트 출발의 진겸기수, 모든 조건은 딱 맞게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9번 영성스타, 5번 모닝브라보, 3번 파워 어메이징, 이 세 마리로 압축을 하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신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신마들의 접전 경주예요. 상금이 좀 높지요. 그래서 신마 경주를 주교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기승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신마의 상금은 좀 많이 높인 이유가 있었죠. 예전에 서울에서는 이 신마 데뷔전을 치르는 경주는 뭐 한 두세 번 아껴놨다가 배당을 좀 만들어서, 말을 좀 만들어서 때리는 경우가 많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게 공공연하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는데, 마사회가 이제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신마 경주에 바로 승부를 해라, 우리가 상금 3등급의 상금을 주겠다 해서 신마 경주의 상금을 높인 이유가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 인해서 부산 경주에서부터 이제 실시를 했던 신마 경주의 이 높은 상금 3등급의 상금을 주고 있는데, 자, 그 이후에는 신마 경주 입상률이 상당히 좀 높지요. 주행 검사를 잘 받았고 신마 경주에 때리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19조에서 또 두 마리의 마필을 출전을 시켜놨습니다. 4번 럭키 넘버원과 12번 프리시드, 이 두 마리를 출전을 시켜놨는데, 19조 마방이 뭐 여름 후반기부터 좀 안 좋은 소문에 시달리면서 급격하게 성적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물론 뭐 그거와 그거를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전의 19조는 아니다, 그거는 뭐 확실하게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요 근래도 좀 그렇습니다. 저번 주도 금요일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던 뭐 망아지, 2세 망아지 한 마리가 뭐 잘 뛴 거 빼놓고서는 여타 그렇다 할 성적을 보인 게 없었죠. 자, 이번 경주도 역시 19조 마방이라서 배당판에서 뚫리고 나오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4번 럭키 넘버원이라든지 12번 프리시드가 주행검사 이후에 좋아진 발걸음은 맞아요. 좋아진 발걸음은 맞지만, 자, 이번 경주에 1번 라오나레스라든지 6번 신라의 미소, 이 두 마리를 상대하기에는 좀 버거운 발걸음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직전 이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1번 라오나레스가 잡고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6번 신라의 미소가 안쪽에서 밀어서, 강력하게 밀어서 좀 선행을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게이트 조건이 바뀌었어요. 더군다나 이 두 마리가 주행검사 치른 이후에 발걸음의 성장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 1번 라오나레스가 선행을 가고 외곽에서 6번 신라의 미소가 외곽 선입 전개로 따라가지 않겠느냐. 자, 분명 6번 신라의 미소가 주행검사 치를 때 모습을 보면 유현명 기수가 좀 모래를 안 맞으려고 하는 그러한 좀 액션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데뷔전에서도 1번을 보내놓고 외곽 선입으로 모래를 안 맞게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강하게 팔려줄 수 있는 1번 라오나레스와 6번 신라의 미소, 뭐 이 두 마리를 좀 먼저 볼 수가 있겠고, 마필의 발걸음은 11번 탄젠트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 출발로, 그리고 또 앞에 이 두 마리가 상당히 좀 빠른 출발세를 보이고 있고, 능력도 앞서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속 장담을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1번, 6번 두 마리가 발걸음은 더 좋다. 11번 탄젠트가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지 그거는 아직 미지수다. 1번, 6번, 11번 세 마리로 압축을 하면서 이 경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3경주는 정말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죠. 좀 여기에서 인기 1, 2, 3위로 팔리는 마필들은 어지간한 편성에 갖다 놓으면 먼저 지우고 시작하는 그런 부진 마필들인데, 또 그렇게 부진 마필들끼리만 모아놓고 보니까 안 볼 수가 또 없어요. 인기 1, 2, 3위의 마필을 안 볼 수가 없는 편성인데, 먼저 9번 송강명장과 6번 와일드캐시 두 마리가 눈에 띄죠. 6번 와일드캐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선행을 가서 무뎌지는 발걸음, 직전 복귀 내용을 봤을 때는 이 김현준 기수가 좀 약해서 입상을 차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었고, 다음번에 기수가 변경되면 좀 봐야 되겠다라는 복귀를 좀 해놨었는데, 이번 경주 역시 김현준 기수
뭐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만은 직전과 같은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자, 9번 송학명장도 송경현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말도 뭐 딱 그만큼이죠. 거기까지밖에 없는데 자,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9번 송학명장을 볼 수밖에 없다. 6번을 축을 놔야 되냐 9번을 축을 놔야 되냐 이거는 현장에서까지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여하튼 6번 9번이 한 방 맞고는 맞습니다. 더군다나 6번 와일드캐시의 김현준 기수가 약하다고 해도 이 편성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직전에 6번 와일드캐시가 뛰었던 편성이 9번 송학명장을 뛰었던 편성보다는 더 강편성이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6번 와일드캐시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자, 여기에서 또 대한마필로 팔려주는 마필 5번 스페로스페라다든지 8번 스마트뱅크 안쪽에 있는 2번 엘드래곤 이런 마필들이 팔려줄 텐데 이 8번 스마트뱅크 같은 경우는 직전에 뭐 저는 어부지리로 입상을 했다고 봐요. 이런 마필들이 연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2번 엘드래곤이냐 5번 스페로스페라냐 두 마리로 압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5번 스페로스페라도 앞선 전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기본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2번 엘드래곤이 21주에 공백은 좀 가지고 있어도 엘드래곤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3경주입니다. 자, 이번 3경주는요 6번, 9번, 2번 이 세 마리 전달해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요즘에 이 승부 경주를 보면 제가 승부처로 공지를 해드리고 복병말을 놓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인기도에서 5위권 내지는 6위권 뭐 7위권 이런 마필들을 제가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지정을 하고 뭐 중배당 이상 10배 이상을 노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그 경주가 시작이 되면 초구에 뚫고 나오는 경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 근래에 좀 그런 경주가 너무 많아요. 또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죠. 야, 뭐 6배든 7배든 맞히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뚫고 나와서 대끼리 가고 아예 택도 없이 못 뛰는 바람만 이빠에 불고 뭐 저 멀리 오척도 못 들어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고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쪽팔린 경주가 요 근래 좀 많이 있었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도 현장에서 바람은 불 것 같아요. 마방 스타일이 그렇고 이 기수의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복병마필 분명 사전 인기도에서는 6위권 7위권입니다. 6, 7, 8위권에 있을 마필인데 현장에서 어느 정도 바람은 좀 불 수 있는 마필 하지만 10배 이상은 지켜낼 것이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런 마필이 있는데 자, 그만큼 확신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복병마필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바람이 불을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신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왜? 직전 경주의 모습, 조교 패턴, 그리고 인기 마필들의 불안감 그 모든 부분들의 이 편성 자체가 이 말을 위해서 이번 4경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거품을 울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못 믿죠. 외곽에 있는 12번 영광의 시대 승급전이고 외곽 게이트로 밀려났고요. 그리고 8번 천년의 아침 부담 중량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보기에는 제가 보고 있는 복병마필의 상태가 너무 훌륭해요.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왜 이렇게 좋아졌냐? 마방에서 작심하고 때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이번에 여기에서 배당을 한번 노리고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을 제가 조교 때부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8번, 12번의 최저배당을 깰 수 있는 복병마필이 추천하고 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어떤 마필이 왜 여기서 되는지는 현장에서 정확한 이유로 근거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4경주 준메인 승부처 좀 빠르죠. 2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 뭐 인기마필들의 접전으로 압축을 해야 되겠죠. 이 뭐 좀 분할이 된 편성이기 때문에 더
더 그렇게 또 인기마의 접전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뭐 8번 빅레드이지가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뛰었던 모습. 근데 저는 8번 빅레드이지를 강하게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직전 경주가 이 빅레드이지가 사전 인기도에서 한 5위 정도권의 마필이었는데, 마지막 배당에 깜빡이로 뚫려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깜빡이라는 자체가 10배, 10.0배로 뭐 딱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복병 마필인 마필이 10배 깜빡이를 만들어 놓고 그게 들어왔어요. 물론 뭐 15조 마방에서 준비를 잘한 덕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서 이렇게 바람을 이빠이 잡아주고 들어온 것 자체도 좀 아이러니하고, 좀 그러면 좀 경마 할 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뭐 경마를 자기네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이 수많은 경마 팬들이, 이 수십만의 경마 팬들이 같이 하고 있는 이 갬블인데, 정말 뭐 자기들만의 이 무슨 경마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예, 한 번씩 배당판을 보고 있을 때 좀 어이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번 빅레드이지 이번 경주 역시도 뭐 직전 경주 여파를 발판 삼아서 많이 팔려줄 텐데, 저는 이 기본기에 있어서는 이 지금 공백을 가지고 있는 두 마리, 이 3번 에어블레이드와 2번 레드클라우드, 이 두 마리를 좀 먼저 보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던 뭐 2번, 3번, 8번 이 세 마리가 세트로 팔려줄 편성이지만 큰 의미도 없어요. 뭐 어차피 8번 놓고 2번, 3번이나 2번, 3번, 8번이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8번 빅레드이지를 축을 놓고 가고 싶지는 않다. 2번, 3번, 8번 중에서는 이 30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2번, 3번이지만 이 3번 에어블레이드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뭐 전개적인 측면이라든지 조교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본기라든지 이런 모든 편성을 따져봤을 때는 3번 에어블레이드가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인 마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역시도 뭐 5경주와 비슷한 맥락이죠. 3마리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마필 5번 다크 우라칸이죠. 5번 다크 우라칸인데, 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미국산 마필이에요. 이제는 뛰다 못해서 오갈 데가 없어서 국산 5등급에 밀려났어요. 레이팅 점수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뭐 직전 경주 뛰었던 모습 자체도 좋은 마필은 아니었죠. 이번에도 뭐 미국산 마필이고 또 조선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편성 자체도 너무 흐름이 빠르지 않은 편성에 선입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것인데, 저는 그게 좀 함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번 다크 우라칸을 놓고 사기에는 좀 불안감이 있다. 왜? 얘가 뭐 뛸 것 같았으면 미국산 마필이 8번 뛰는 동안 벌써 어느 정도 걸음을 보여줬어야죠.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는 이미 이제 보여줄 걸음이 없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1번 라라라는 직전 경주에 좀 한번 들이대봤는데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온 이유가 자기가 못 들어온 건 아니고 자력으로, 분명 뭐 자력으로 못 들어온 건 맞습니다만은 전개 자체가 호락호락하진 않았다. 뭐 되지도 않는 10번 마차도가 외곽에서 감아 올라와서 라라라를 괴롭혔었죠. 라라라 선행 가고 싶었는데 선행도 못 갔고,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데 마차도가 옆에서 계속적으로 쑤시고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마차도의 그 전개를 좀 피하고자 송경윤 기수가 오버페이스라는 경향도 있고, 뭐 되지도 않는 말이 괜히 와서 좀 될성 싶은 말을 죽였던 경주가 이번 경주가 되겠죠. 직전 경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라라라가 못 들어왔는데, 자, 라라라 같은 경우는 7월 20일 경주에서 제가 16.6배를 한 방으로, 왜? 선행 갑니다. 선행 가면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한 방으로 정중을 했는데, 그때는 1400m, 이번에는 1600m로 거리는 좀 다소 불안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보다는 1번 라라라는 여기에서 선행을 갈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단독 선행이라 그러면 5번 다크 우라칸보다는 1번 라라라가 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3번 엄지척,
이제 기승기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진경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제 뛸 만큼 뛰었죠. 뭐 물론 5번 다크 우라칸이나 3번 엄지척이나 별반 다를 거는 없어요. 도찐 개찐 50보 100보인데 5번 다크 우라칸보다는 이 3번 엄지척이 조금 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1번, 3번, 5번 이 세 마리로 배당판이 압축이 돼요. 5경주처럼 중요한 경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축마 선정에 있어서 1번, 3번, 5번 어느 마필을 축을 놓고 들어가느냐, 저는 선행가는 1번 라라라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도 8경주로 분할이 됐어요. 혼합 4등급 1000m 두 경주로 분할이 되어서 이 조촐한 편성 투수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번 7경주를 이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승부처로 잡아봤습니다. 자, 왜 메인 승부처로 잡았느냐? 이번 경주 안 팔리고 있는 복병 마필, 제가 꼭 노려야 될 복병 마필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마필은 저하고 좀 인연이 상당히 좀 깊은 마필이에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인데, 자, 그 마필이 다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아요. 마필의 각질, 뭐 상대 마필들이 어떻게 뛰었을 때 이 마필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라스트에 어떤 발걸음을 보인다, 이런 거가 제 머릿속에 확연히 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마필의 발걸음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인기도가 좀 밀려 있습니다만은 이 마필을 여기서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전에 왜 제가 이 마필을 여러분들께 좋은 인연이 있다고 했는지 그 이유까지도 현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인기 마필들을 믿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경주다. 조찬원이 여러분들께 정확한 근거로 설명을 드리는 그 복병 마필, 현장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 컨디션이 놓고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 그만큼 그 마필에 대한 발걸음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들어가는 경주다. 7경주 메인 승부처, 좀 강한 자신감을 여러분들께 어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성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저도 나름대로 칼을 좀 상당히 갈았어요. 제가 좀 지난주에 좀 많이 억울한 게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저도 좀 되갚음을 하고자, 안갚음을 하고자 이번 경주 칼을 좀 갈았습니다. 7경주 메인 승부처 4시 1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7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이라서 편성 투수가 조촐하고 그로 인해서 좀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 9번 위너신디가 아마 현장에서 인기 1위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입니다. 저 혼자서 1당백으로 승급전을 치러야 되는데, 외곽 게이트, 직전 경주도 8번 외곽 게이트에서 좋은 발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는 왠지 조금 불안감이 느껴져요. 승급전이고 안쪽에 또 빠른 마필들도 있습니다. 직전처럼 선행을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저는 이 1번 하태를 좀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축마로 놓고 갈지 아니면은 다른 말을 축마로 1번 하태를 가지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번 하태가 가장 땡기는 마필은 맞아요. 그런데 이 최현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제가 축마로 좀 믿고 들어가기에는 최현경 기수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신뢰를 하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을 축을 놓고 하태를 주력으로 때릴지 아니면 하태를 그냥 아예 축을 놓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은 1번 하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직전 경주 1200m는 체중이 16kg 빠져서 나왔죠. 이때 물론 좀 늦더위가 기승을 하고 있을 때라 체중이 16kg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방에서 관리를 잘 했었어야죠. 이렇게
잘 뛰는 능력 마필도 아닌데 체중이 이렇게 많이 빠져서 나오면 뭐 뛸 수가 없었겠죠. 물론 뭐 비인기 마필이긴 했습니다만은 최원경 기수가 이런 말 좀 잘 타요. 안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 지키고 있다가 라스트에 그 자리 그대로 따고 올라오는 그런 말. 최원경 기수가 그런 마필은 좀 잘 타지만 뭐 선행 가서 버티거나 아니면 라스트에 추입을 하는 말, 그런 말은 좀 잘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태를 충마로 놓기에는 좀 불안감이 있는 마필이고, 뭐 5번 퀸더퀸, 9번 위너신데 이 두 마필이 현장에서 뭐 딱 최저배당으로 뚫려서 나오겠죠. 하지만 이번 경주 저는 1번 하태 아니면 다른 말을 놓고 이번 8경주를 좀 붙어보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12주에 공백을 가지고 있는 5번 퀸더퀸이라든지 승급전을 치르고 외곽게이트 출발로 선행을 못 가는 9번 위너신디를 놓고 하기에는 조금 불안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상당히 좀 복잡해요. 이 기본기에 있어서는 4번 클레버 윌리가 발걸음이 좋죠. 문제는 조교에 있습니다. 주행검사 때부터 엄청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어요. 근데 데뷔 전에 이 조교 때 걸어만 다니고 딱 2번만 찍고서 출전을 합니다. 물론 잘 뛰는 마필인지는 알았습니다만 데뷔 전에 뭐 최저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제가 축을 놓고 하지 못했어요. 조교 상태가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 그 다음 경주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경주도, 그래서 그 다음 경주 이제 7월 13일 경주에서는 뭐 이 정도 조교면 들어오겠지 하고 뭐 그냥 다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9월 2일 경주에서 발생을 하죠. 승급전인데 또 조교를 걸어만 다니다가 인기 1위 팔리고 택도 없이 무너집니다.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라이스 조교사가 정말 좀 대단한 것 같다. 이 마필을 이렇게 조교를 시켜야 되는 걸 알고서 이렇게 조교를 시키고 들어가서 이 마필이 들어왔으면 정말 대단한 조교사고, 만약에 이렇게 또 하고 인기 1위 팔릴 건데 못 들어오면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자에서 적중이 좀 이루어졌었죠. 이번 경주 역시 조교는 똑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모르게, 뭐 모든 조교 보는 사람들이 모르게 뒷마장에 가서 오후에 몰래 조교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트레이드밀로 뭐 워킹 조교를 엄청 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는데, 자, 일단은 안쪽 게이트 출발에 조성공 기수로 변경, 모든 조건은 좋습니다. 조건은 좋은데, 자, 이번 경주 4번 클레버 윌리도 조건은 좋지만 못 믿을 마필은 맞고요. 7번 썬더 엘리도 지금 뭐 전진구 기수가 같이 계속적으로 기승을 하고 있는데 1000m에서 좋은 발걸음은 맞아요. 하지만 이 4번, 7번을 덥석 물기에는 조금 불안감이 있는 편성이 될 것 같고, 여기는 볼 수 있는 복병 마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W 표시를 해놓은 마필이 3마리가 좀 있는데, 안쪽에 있는 2번 휴먼퀸, 그리고 5번 역전의 기회, 6번 월화독작, 이 3마리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6번 월화독작은 뭐 조기 상태가 영 아니더라고요. 이성재 기수가 다시 기승하고 있어도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 자, 5번 역전의 기회도 11주에 공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역시 이 공백을 이겨내기에는 조교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해서는 이런 마필을 끌고 들어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5번 역전의 기회 역시도 좀 지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2번 휴먼퀸. 직전 경주 정영래 기수, 전진구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 마필은 제대로 된 기수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조상범, 전진구, 정영래, 이렇게 좀 기승술이 많이 떨어지는 기수들이 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걸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승술에 있어서는 조상범, 전진구, 정영래 이 세 기수하고 오경환 기수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최대 복병 마필은 안쪽에 있는 2번 휴먼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물론 뭐 기수가 변경되고 전개 조건이 좋아진 4번 클레버 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4번, 7번의 최저배당은 조금 믿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국산 3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마필의 능력으로 보면 승급전을 치르는 3마리가 먼저 보입니다. 5번 천년의 태양, 그리고 8번 썬더플라이, 10번 호크킹, 이 3마리가 먼저 보이는데, 이 승급전을 치르는 3마리 인기 마필 중에서 한 마리를 걸러내자면 10번 호크킹이죠. 이 5번 천년의 태양과 8번 썬더플라이는 기본적인 발걸음이 센 말들이에요. 10번 호크킹이 이 두 마리에 비해서는 조금 전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번 호크킹도 다른 편성에 들어가면 좋은 마필이죠. 이 5번 천년의 태양이라든지 8번 이 썬더플라이가 조금은 더 앞서 있는 전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마리를 놓고 비교하자면 그래도 8번 썬더플라이죠. 따라가면서 좋은 전개를 볼 수가 있고, 5번 천년의 태양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 8번 썬더플라이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발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뭐 5번 천년의 태양, 8번 썬더플라이 이 두 마리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장거리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 백문백답, 9번 히든챔프 이 두 마리가 먼저 좀 눈에 보이는 편성이고, 저 5번 백문백답은 직전에 유현명 기수가 잘 탔어요. 잘 탔는데 우아가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었죠. 이 우아라는 마필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김동영 기수가 이 400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때 당시는 뭐 갑자기 비가 좀 많이 내리면서 우아가 정말 발바닥에 땀나게 뛰면서 운이 상당히 좋았다. 우아가 연투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1번 우아, 5번 백문백답, 9번 히든챔프 이 3마리를 중에 한 마리를 좀 축을 놓고 가기에는 조금은 불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백문백답이 러닝삭스한테 6마신을 졌었어요. 근데 지난주죠. 지난주에 러닝삭스가 완전히 뭐 저 밑에 잠수함 깔아버렸었죠. 아예 뭐 안되는 발걸음이었는데, 자, 2등급에서 러닝삭스한테 6마신을 졌고 우아한테 졌었던 5번 백문백답, 물론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백문백답을 뺄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축을 놓고에는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9번 히든챔프도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리긴 했습니다만은 인기 1위를 지켜내지 못했었죠. 그때 당시는 뭐 1번 히든챔프가 저도 축을 놓고 가기에는 좀 불안한 마필이라고 축을 놓고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뭐 우아도 그때 당시 보지 않아서 적중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 경주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렸어도 선행을 갈 수 있는 9번 히든챔프, 직전 경주보다는 좀 더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 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이 3번 소울블레이드와 4번 로열루비예요. 3번 소울블레이드는 직전에 복귀 전에 나름대로 이 몸을 좀 잘 풀고 온 마필, 이번에는 다시 안쪽 게이트 출발에 정상주기 출전,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그 공백을 좀 가지고서 이 정도의 끝걸음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경주는 더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4번 로열루비는 조성공 기수가 좀 잘 맞는 마필입니다. 이 로열루비 같은 경우에 진경 기수도 물론 기승술이 괜찮은 기수긴 하지만, 이 조성공 기수가 아직까지는 이 정면 승부를 하자고 하면은 저는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조성공 기수가 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좀 불안한 마필들보다는 이 좋아진 마필 위주로 이 3번 소울블레이드와 4번 로열루비 이 두 마리를 좀 먼저 한 방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5번 백문백답, 9번 히든챔프, 1번 우아 이 3마리 대한마필이죠. 대한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도 있었고 좀 부진 마필들끼리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라 해도 조금은
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베팅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좀 이로우실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류경마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